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탱크는 왜 지상에만 있어야 할까? 배도 탱크처럼 만들면 쓸모가 있지 않을까? 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출발한 신개념 전투함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노츠시 보츠가 2021년에 개발한 탱크보트 X-18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언뜻 보기엔 기존의 해양 경비정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 쌍동선 디자인이라는 게 살짝 눈에 띄긴 합니다. 근데 이 배에 우리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물건이 하나 달려 있어요. 바로 전차에 올라가는 포탑이 있다는 거죠. 탱크보트는 우리가 전투함에서 흔히 보는 함포가 아니라 벨기에의 방산회사 코커릴에서 만든 30mm 기관포를 얹은 C3030 무인 포탑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코커릴이라는 회사는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는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제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포탑이죠. 2년 전쯤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구식 레오파르트 1 전차를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포탑 키트를 내놓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1이 4,700여 대나 생산돼서 세계 여러 나라에 아직도 치장 물자로 남아있는데요. 그걸 현역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니까 탱크는 필요하지만 예산은 부족한 나라들이 혹할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에 하나도 K-21 보병 전투차에 105mm 저하포를 탑재한 코커리를 포탑에 얹어서 경전차 사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코커릴이 만든 C3030 포탑은 기본적으로 30mm 기관포를 탑재를 하고 있지만 25mm나 50mm 같은 다른 크기의 기관포를 바꿔서 달 수도 있고 기관포 대신에 105mm 저하포를 얹어서 공격력을 강화한 버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도 달 수가 있어요. 기존의 함포 포탑 대신 전차 포탑을 얹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크기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에서 썼던 소형 고속정인 참수리만 해도 길이가 37m에 만재 배수량이 170톤입니다. 탱크보트는 전장 18.75m에 전폭 7.5m로 크기가 작고 90cm에 불과한 홀수선으로 넓적하면서도 낮은 프로파일을 갖고 있죠. 무게도 43톤밖에 안 나갑니다. 애초에 물리적 구조 자체가 함선용으로 설계된 포를 얹기에는 부적합하죠. 그렇다고 기관총 정도로만 무장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경전차나 보병 전투차에 올라가는 코커릴의 포탑이었는데요. 원격 조정이 되는 무인 포탑에는 노스록 그루먼사의 마크 44 30mm 기관포가 주무장으로 달려있고 부무장으로는 12.7mm의 중기관총 2정을 후방에 달고 있습니다. 탱크보트의 크기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일반 함선이 접근이 불가능한 해안 가까운 곳까지 접근해서 전투를 벌이거나 병력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죠. 17,500여 개의 섬이 있고 6,000여 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탱크보트는 이런 인도네시아의 지형에 맞춰 개발된 소형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투함에 탱크 포탑을 써보자는 아이디어는 사실 소련에서 처음 시도됐던 아이디어예요. T-34의 포탑을 함포 대신 올려봤는데 결과는 폭망이었죠. 전차포의 반동도 심한 데다 파도치는 바다에서 이걸 쏘자니 명중률이 극악이었던 거죠. 최근에 전차포나 기관포는 반동도 줄어들었고 사격 통제 장치가 발달했기 때문에 배에서도 좀 쓸만하죠. 게다가 탱크보트는 쌍동선이기 때문에 파도에 강합니다. 함선끼리의 대결이 아니라 해안의 적들을 상대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3km에서 4km에 불과한 기관포의 유효 사거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탱크보트의 또 다른 능력은 상륙선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1200마력짜리 엔진 2개와 워터제트로 최고 속도 50노트, 순항속도 40노트라는 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는데, 이 속도로 해안으로 돌진해서 최대 60명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105mm 포를 탑재한 경우 병력 수송 기능은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20명의 해병대 병사들을 실을 수 있죠. 인도네시아군은 전술 교리상 해병대 1개 소대, 대략 한 40명 정도가 한 대의 탱크보트에 탑승하는 걸 상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륙용으로 쓰려면 장갑도 중요한데, 카본 섬유를 적용한 장갑으로 나토 기준 레벨 4의 방어력을 갖췄다는데, 이 정도면 200m 거리에서 날아오는 14.5mm의 중기관총 공격과 30m 거리에서 터지는 155mm 고폭탄의 폭발력을 견디는 수준입니다. 탱크보트라는 이름 그대로 바다의 보병 전투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배인 거죠. 제조사인 노츠시 보츠가 2014년 탱크보트의 개념을 발표할 때도 보트와 탱크의 결합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멋있어 보이지만, 이런 개념의 무기가 등장한 데는 인도네시아의 나름의 고민도 있습니다. 얕은 수심에 수천 개의 섬이 흩어져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보병과 화력 지원을 위한 장갑 차량을 한꺼번에 보내는 일이 상당히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공중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접 지원 시스템도 좀 모자르다 보니 배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덕분에 탱크와 보트의 결합이다 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2021년에 프로토타입이 인도네시아군에 인도되어 전력화 과정에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배를 안테세마급 전투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대당 도입 가격은 1225만 달러에서 1923만 달러 정도고요. 아랍에미레이트, 폴란드, 그리고 인도, 그리스, 필리핀, 이집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계 최초로 탱크와 보트를 결합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탱크보트 X-18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부탁드릴게요. 안녕!